Hey, come on! 안녕하세요. Hey, come on 변차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님, 이정호 대표님을 모셔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성장 과정, 비하인드,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begin! 치킨. 네, 그럼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하신 후에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시고 올해 초에 상장까지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한 명의 작은 주주로서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글쎄요, 조금 진지한 회사이고 또한 협동 로봇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지만 종합 로봇 회사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대표 로봇 회사가 되고 싶은 그런 회사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하면 핵심 부품을 비롯해서 이를 가공하는 장비까지 자체 생산함으로써 원가를 혁신적으로 절감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형태랑 기능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부품과 장비를 100%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량 생산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협력사와의 밸류체인 생태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협동 로봇의 경우에는 사실 국내 전체 시장을 해봐도 한 2,000대 될까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태동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2,000대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 이런 것을 사실 논할 그런 수준이 아직은 아니죠. 저희가 인하우스에서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고 포인트가 자체 생산이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체 생산을 하려면 자체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생산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이고, 반대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회사들은 그냥 부품업체가 주는 그냥 사양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맞춰서 로봇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회사와 다른 로봇 회사의 좀 근본적인 차별화된 성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 저희 핵심 부품을 만드니까 고객이 저는 시장에서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만드니까 저희는 그냥 하면 되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또 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한테 가가지고 시장에서 이런 걸 원한다고 합니다.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좀 악순환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자유롭고 그런 것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현저히 또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술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면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고 그렇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 있으니까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네. 가능한 거죠?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로봇이 상당히 동적인 장비잖아요. 계속 네.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동력학을 기반으로 설계하고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개발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수준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소프트웨어의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이미 남아있는 툴들이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어떤 경험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생각이 나올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시뮬레이션인 것이지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뽑아낸다는 것은 사실은 시뮬레이션의 유용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설계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예측한 게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는 과정이 시뮬레이션인 것이지 이걸 넣어놓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해석하겠다 이거는 이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이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시뮬레이션 툴들은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급여로 다양한 설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시뮬레이션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하면 또 다른 게 있나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 툴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툴을 이용해서 어떤 해석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로봇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드웨어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소프트웨어는 저희 용으로는 실시간 운영 체제도 필요하고 실시간 개념에 대한 제어도 필요하고 또 외부 인터페이스들, 통신 방식들 다양한 게 정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저희 내부적으로 다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들 중에 단 한 개도 지금 외부의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지난 1편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인간형 이족 보행이라는 슈브라는 이 플랫폼을 지금으로 치면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개발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파생된 기술들을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요, 혼다의 아시모라는 또 플랫폼이 있죠. 혼다는 70년대 후반부터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때 강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사기업이 이윤 창출도 하지 못하는 어떠한 플랫폼을 거의 뭐 40년 가까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 거기는 뭐 비밀리에 개발을 했다고 맞습니다. 얘기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대표님 옛날에 세계 최대 로봇 대회인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에서 1등 우승하셨잖아요. 아, 네. 이 엄청난 이력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데요. 네. 혹시 저번 강연 때는 말씀 못하셨던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뭐 네. 준비 과정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실 저희가 달파 대회 출전한 계기부터가 조금 어색했죠. 왜냐면 저희는 원래 달파 대회에 참가할 이유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약간 말 그대로 컴페티션인 거고 무슨 사기업이 돈 버는 회사가 그런데 왜 굳이 관심을 기울여 할까? 그때 당시에 다른 팀, 저희가 아닌 다른 팀이 저희 로봇 플랫폼을 가지고 그 대회에 참가하고자 했었어요. 실제로 참가도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들한테 이제 로봇을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니까 많은 부분들을 이제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도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럴 바엔 우리가 나가자.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출전을 정말 급박하게 거의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출전을 하게 됐고 저희 달파 대회가 원래 예선전, 본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진 거고 2013년도에 예선이었고 15년도가 이제 본선이었습니다. 파이널이었고요. 근데 13년도에서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출전을 했으니까 사실 결과가 거의 참담했죠. 거의 꼴찌 수준에 가까웠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성적표를 받은 상태에서 이걸 더 진행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존심이 있으니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해보자 해서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저희가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로봇 기술이 뛰어나요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시험지가 있는데 여기 10개의 문항을 그냥 푼 것 뿐이지 어떠한 경쟁자와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 이걸 표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냥 문제지를 잘 풀었을 뿐인 거고 거의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것이고 물론 저희 스스로도 우리도 나름 이들과 그래도 경쟁할 수 있는 나름의 기반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에피소드는 정말 다양한 게 있죠. 사실 되게 어려웠던 것이고 사실 내부에서 갈등도 되게 많이 있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과연 우리가 모든 인력들이 거기서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회사를 운영을 하지? 왜냐면 연구원들이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매출을 못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 또 어떻게 커버업을 하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고 에피소드는 사실 저희가 1등을 했는데 그 미션을 다 클리어한 팀 3팀이 있었고 거기서 가장 빠르게 해서 이제 저희가 45분 정도 좀 안 되게 했는데 근데 사실 그 본선 하기 전에 그 바로 전날 각각 팀들이 한 번씩 이제 해보는 그 소위 말하는 연습 경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엄청 빨리 했습니다. 그 파이널의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의 빠르기로 이 모든 문제를 클리어했고 사실 그때 자신감을 얻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팀들이 저 팀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선 때 저희가 이제 2번 트라이를 해요. 네. 하는데 한 번 할 때 이게 이 드릴로 이제 벽을 이렇게 뚫는 게 있었는데 이게 올리다가 이 드릴 팁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임무를 수행을 못했죠. 그래서 되게 헤매고 클리어를 못해가지고 7점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트라이어 때는 되게 신중하게 천천히 자세히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거고 사실 1차 때 정말 잘 했었으면 아마 2차 때는 좀 더 퍼포먼스 위주로 저희가 아마 그 미션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만점을 못 받는 바람에 그런 게 못 보여준 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 저번에 그 강연 때 이거 얘기 좀 더 해주시면서 다른 나라 로봇들이 하는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네. 영상을. 근데 어떤 로봇들은 막 경기 도중에 쓰러지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로봇들이 그 자체로 재난이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엄청 웃겼는데 그러면 그때 그 로봇들은 왜 그런 이상을 일으킨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 보여지는 어떠한 필리밍 되어 있는 것들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상당히 큰 거죠. 현실이 그렇고요. 다음에 이 플랫폼 기술이라는 것, 예를 들어서 제어를 잘해요, 모터를 잘 만들어요, 이런 단위 요소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뭉쳐가지고 완벽하게 작동시키는 이 플랫폼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사실 나와 있는 팀들이 상당히 그런 요소 기술에서 상당히 정말 전 세계적으로 탑 수준에 있지만 또 그거를 또 융합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기술 또한 기술은 그렇게 또
놓지 못했던 것이 아마 현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좀 잘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이슈는 뭐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갭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에 가는 그런 플랫폼들 정말 잘 만들어져 있죠. 저희 현실 생활에 볼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휴머노이드나 협동 로봇 만들 때 뭐 개발할 때 대표님이나 직원분들을 좀 괴롭히는 애로사항. 특히나 협동 로봇일 텐데요. 네. 제일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신뢰성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되게 품질 좋고 좋은 로봇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경험적인 것들, 또 시간적인 것들이 아직은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신뢰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도 사실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아마 주변에서 저희를 많이 괴롭히는 상황이고, 그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을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신뢰성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거 쓰면은 몇 년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명확한 저희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저희도 아직 그 시간 동안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저희가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 나름대로 기술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쿄 올림픽도 막바지에 이르고 네. 있잖아요. 지난 평창 올림픽 때가 생각이 나는데 휴보가 거기서 좀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예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네. 어쨌든 저희 로봇이 2대 정도가 이제 출품이 돼서 실제 성화 봉송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이 성화를 들고 어떤 아이가 가지고 성화 봉송하는 것들. 근데 그 로봇이 사실 2005년도에 만들어진 로봇이에요. 2005년도에 만들어진 창고에 있는 애를 끄집어내서 다시 리뉴얼해가지고 이제 활용된 그런 로봇이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활용이 됐고, 또 달파 때 저희가 우승했던 그 로봇을 가지고 똑같이 성화봉송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저희가 카이스트 내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완전 열기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학도시라는 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대전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전 그 실물로 못 봐가지고 그러셨구나.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 이거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이 로봇 팔로 사람 얼굴을 스캔을 하고 그거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안경을 만들어주는 거였단 네. 말이에요. 네. 이게 저도 평소에 안경을 쓰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뭔가 내 얼굴에 딱 맞는, 내 얼굴형에 맞는 안경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산업 현장이 아닌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협동 로봇의 가치 창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는 앞으로 어떤 분야의 협동 로봇을 개발하실 예정인지 조금만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협동 로봇도 어떻게 보면 산업 로봇의 한 부류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산업 로봇이 이제 활용이 되려면 좀 구비할 게 많았죠. 장소도 더 커야 되고 펜스도 쳐야 되고 안전장치도 막 구비해야지만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사람하고 인터랙션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이제 법규상에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활용을 못했던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고도화되고 자동화되는데 아직까지도 자동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사람이 많이 인발브 되어 있는 어떤 환경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자라고 했던 게 이제 협동 로봇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동 로봇은 다양한 안전장치가 구비가 되어 있으니 그런 제약 조건 없이 활용될 수 있다. 결국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기치는 사실은 제조 현장에서 좀 더 고도화를 시키자라는 기치로 생각이 됐지만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서비스에도 분명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더 다음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이 로봇이라는 성장세가 연평균 한 20% 이상 정도로 계속 성장할 거라서 보고 있습니다. 20%요? 네. 근데 산업용 로봇의 비중은 점점, 물론 성장은 하지만 포션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서비스 로봇 분야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도 이제 개인 서비스 로봇 분야, 전문 서비스 로봇 분야. 예를 들어서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는 전문 서비스 로봇이겠죠.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작동이 되지만 이런 외과 수술만 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서비스 시장에서는 커진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로봇이 더 활용될 수 있다는 어떠한 가정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협동 로봇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형태의 로봇이 없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안경, 사실 기존에는 그냥 사람이 하거나 뭔가를 했었겠죠. 단지 그 행위 자체가 로봇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건 정말 사람이 레고 블록으로 정말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듯이 서비스 분야라는 게 그렇겠죠. 생각만 하면 정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예도로 보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안경 제거한 것들, 지금 저희 방송 장비를 쓰고 있지만 상업적인 광고에서 협동 로봇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촬영을 하는 어떤 시스템들, 또 어떤 곳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할 때 의사를 보조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정말 어떤 한 분야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푸드앤 베버리지 쪽, 식음료 쪽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다른 사업군을 지금 개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뭔지 여쭤봐도 돼요? 아, 네. 뭐 식음료인 거죠. 현재는 음료나 이런 것들, 커피나 청량 음료들 혹은 뭐 티 음료들을 이제 제조해 주는 것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음식을 제조하는 것, 정말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아마 로봇화된 키친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쪽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 그건 본 적 있어요. 카페인데 무인 카페고 이제 로봇이 네. 움직이면서 막 커피를 타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 행위는 너무 초보적인 행위이고, 이런데도 로봇이 활용될 수 있어요라고 이제, 왜냐하면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은 로봇 잘 모르는데요 하니까 이제 로봇의 활용성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로봇이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고, 뭐 저희 뭐 파트너사 중에서는 뭐 치킨 튀기는 것도 다 로봇을 하는 곳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데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당연히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제는 로봇들이 하나둘씩 하고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또 저도 시도를 해보고 싶고 그러네요.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대표님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건 너무 사실 자명한 얘기고 심플한 얘기라서, 저희는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로봇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그것이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종합 로봇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난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그 벽들을 깨서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미래에 더 발전되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상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역시 대표님의 근본 있는 자신감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정호 대표님과 함께 2주 동안 인터뷰를 진행해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너무 영광스러웠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성장 가능성과 비전 모두 볼 수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죠? 저는 한 100년 후쯤이면 로봇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정호 아빠, 이정호 아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로봇의 시대를 열어갈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헤이카몬도 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